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백현관 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를 마치고 교수로 가지 않고 강의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이 정책이 출제되다 보니까 2003년부터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고 면접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면접 강의를 했고 면접위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접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암묵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저랑 같이 호흡을 한다면 아, 면접이 이런 거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구나. 근데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은 또 별개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가장 최고 고수한테 정확한 면접 지도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4명 합격했죠, 2차에. 근데 40명 정도 합격시키잖아요. 거의 20여 명이 떨어지면 행정고시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떨어집니다. 민간 경력자는 3명 중에 1명만 붙어요. 근데 행정고시는 6명 중에 1명씩 떨어지는데 여러분은 1.5배씩, 그쵸? 거의 30% 육박하는 숫자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면접 제도를 계속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적해왔던 저와 함께 어떻게 면접이 당락이 좌우되고 면접으로 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면접을 2003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여기 국가인재개발원 과천분원이 국가공무원교육원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진천 새로운 공무원 교육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서부터 여기서 면접을 실시해 왔었어요. 그런데 면접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심지어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이틀간 봅니다. 이틀간 면접을 봐요. 그리고 면접위원이 과거에는 3명이었었어요. 민간 경력자는 5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전에 면접위원이 수험생 6명당 면접위원도 6명. 그러니까 면접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 면접위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7시 반까지 여기 과천분원에 와야 돼요. 그리고 사전, 그날 바로 당락이 결정돼요. 사전까지 오면 11시에 퇴근해요. 그래가지고 볼멘소리를 해요. 내가 이 정도 받고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면접위원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하면서 뒷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전에 제가 그곳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킨텍스에서 보기도 했다가 AK센터에서도 보기도 했다가 막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과천 인재개발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면 14번 있는 데가 입구예요. 그래서 이 입구가 그렇게 막 검문 검색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양복 입고 여러분처럼 어린태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수험생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 많게 보입니까 제가? 50대인데 그냥 학생 척하면서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면 저거 3번 있죠. 3번이 늘 세론관인데 거기가 응시자 대기장이 있는 대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문 앞에 여러분 그 명단, 즉 이름, 수험번호, 응시번호 이렇게 이 전단지 아니라 큰 전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8시 반까지 오라는데 7시 반 정도 되면 다 와 있어요. 왜 빨리 와야 되냐? 그것은 각 조를 확인하고 각 조별로
집단 심화 토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시 반까지 다 옵니다. 100% 거의. 그런데 자, 과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 메이크업을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좀 오바이긴 해요. 그냥 자기가 예쁘게 화장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하면은 거부감이 생겨요. 이렇게 과하게 화장이 되면. 학생이니까 수수하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데 막 남자들도 예컨대 그날 입을 옷은 칼같이 데려놓고 안 입고 있어요. 그것도 좀 어색해요.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당나귀 그냥 시험 보고 갈 옷을 그냥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한 3, 4일 전에 드라이 맡기면 돼요. 근데 막 정말로 칼같이 다려가지고 근데 예컨대 그 쌈땡이 느낌을 줘봤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우면 되고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인사혁신처는 평상복을 요구해요. 그런데 평상복으로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에 하나도 없어요. 평상복으로 가도 돼요.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수적, 개혁적이지 않아요. 항상 평상복으로 온다. 색안경으로 가지고 봐요. 얘가 지금 영혼이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넘길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이 무난하게 복장을, 즉 남자는 어두운 색, 즉 감청색, 검정색, 감청색 정장을 입으시면 되고 여자는 투피스 바지 입어도 돼요. 그러나 정장식으로 입으시면 아무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에 가면 자신의 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원들끼리 만나요. 조원들끼리 만나는데 그 3번 대강의실 응시자 대기장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300석 정도 같아요. 근데 행정고시는 300명이 더 보고 기술과직까지 합치면 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받던 거예요. 근데 킨텍스 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막 기숙사까지 시험장으로 바꿔서 시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3번 건물에서. 그리고 2번 건물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고 보면 돼요. 근데 행정고시는 막 한 500명 되잖아요. 기술고시와 행정고시가 같이 시험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4번, 5번 여기 기숙사 식당 여기까지 이용해서 시험 봐요. 그쪽으로 여러분 버스로 태워줘요. 기숙사까지.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은 사람 명수가 6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이동이 2번, 3번 방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1번 방은 행정실이에요. 여러분의 행정 쪽으로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곳이고요. 4번, 5번 방까지 행정고시는 이용한다. 숫자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2번, 3번 방 중심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방 건물에 여기가 분임실이 있는데 이 분임실을 면접실로 개조합니다. 그런데 방 크기가 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의외로 예컨대 면접위원이 가깝게 있어서 숨소리도 들을 정도 되고 특히 PT 때는 서로 남살스러울 정도로 거의 1m 앞에 있는 거예요. 한 1.5m가 좀 좋은데 좀 이렇게 서로가 호흡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압박도 안경 낀 60대 전직 공무원 앞에서 여러분들이 PT하고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남살스러운 그 환경을. 여러분들끼리 하다면 비판을 안 해요. 근데 저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고 리허설하면 그냥 리허설 했어요. 그냥 지적을 안 해요. 왜? 서로가 감정 사나우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 하나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대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구나. 그리고 밑에 세 번째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구나. 이게 실제 제가 찍어온 것들입니다. 즉 국가인재개발원이 털린 거죠. 감시가 보안이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시는 여러분이 알 것이고 면접을 개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부터 면접을 여러분 제가 로스쿨 논술 면접을 대한민국 저만 해서 해요. 한 십몇 년 했더니 논술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행정학 1등 강사입니다. 행정학을 완벽하게 정책학 1등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오리지널로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이 외교 안보 쪽 정책을 물어볼 뿐이지 정책은 정책인 거예요. 똑같아요. 소스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 15년이 넘는 면접 노하우를 한번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에는 대학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 스터디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여기 학원보다 한 3단계, 4단계 낮아요. 여기 학원은 아예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우면하지 말고, 즉 뭐 여러분이 막 이렇게도 해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막 예컨대 영어를 보강하기 위해서 원어민한테 또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코치 받는다. 저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그렇게 억지로 잘하려고 한다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웅변학원 다니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이 웅변학원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공무원 면접은 컨텐츠 싸움이에요. 절대 목소리 좋고 얼굴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싸움이에요. 누가 똑똑하냐예요. 그래서 즉 어문짓 하지 마라. 새길로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저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오면 합격인데 자꾸 여기도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고 나한테도 하나 걸쳐놓고 자꾸 걸쳐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한테만 걸쳐놓으세요. 그리고 스터디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시간 낭비고 변수가 생겨요. 이상한 변수가 생깁니다. 면접만 연구한 사람이 면접을 코치하는 사람만 말을 들어야 되지 자꾸 면접을 연구하지 않고 일반 웅변학원 그 다음에 뭐 그냥 예컨대 영어 학원 가가지고 영어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확히 여기서 요구하는 면접은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영어 교수들이 원어민들이 와서 여러분 평가해 주는데 영어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 영어를 좋아해요.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부러워하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컨텐츠를 보려고 해요. 좀 서툴러도 돼요. 컨텐츠를 담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영어 잘하고 갑자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면접을 개관하겠습니다. 저는 뭐 2003년부터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기출을 다 해설했고 그리고 변화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맥을 짚어드릴게요. 이 면접은 여러분 GD 그룹 디스커션에서 집단 과거에는 토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토의라고 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즉 과거에는 반드시 A그룹과 B그룹이 적대적 관계였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A국, B국 이런 상황 하에서 집단 토론을 시켰어요. 그래서 토론이 그거예요. 토론은. 그런데 토의는 같은 편이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토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의는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대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단 심화 토의로 바뀌었어요. 토론에서 토의로. 그런데 여기가 심화가 들어가잖아요. 이 심화가 들어가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7급은 과거에는 토론이 없었어요. 5급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7급 예컨대 정규반을 가르치는데 최초로 토론이 돌아왔는데 대한민국 토론으로 틀을 설계한 게 저예요. 토론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몇십 명이 오셨는데 7급은 60분 토론해요. 그래서 7급에는 집단 토의예요.
근데 여러분은 100분을 해요. 5급 행정고시도 100분을 해요. 그래서 100분은 심화를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심화. 그 다음에 이 PT가 있어요.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별 면접을 퍼스널 인터뷰, PI라고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개인 발표라고 합니다. 정확히 용어를 저는 국가가 쓰는 용어를 정확히 쓰고 있어요. 공식 용어를. 그래서 여러분은 집단 심화 토의, 그 다음에 개인 발표, 그 다음에 이게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국가는 개별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별 면접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민간 기업 인터뷰 면접에서 쓰는 용어고, 여러분은 토의, 개인 발표, 그 다음에 개별 면접 이렇게 구성됐는데 최근 2년에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전 집단 심화 토의는 똑같이 가는데 과거에는 6대 3이었어요. 즉 학생들 4, 6명을 기준, 왜? 선택 과목이, 선택직이 있으니까, 지역직이 있으니까, 소수직렬이 있으니까 4, 6명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누는데 수험생 6명에 면접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접위원 3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2년 전부터는 6대 6으로, 즉 면접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하루 5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도 일당 작다고 막 여러분 아우성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심화 토의 때 우리 면접위원들 일당을 높여줍시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센스 있다. 그 와중에 그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 면접위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면접위원 일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웃으면.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완전히 블라인드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이 자주 떨어졌어요. 수석이 아무래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남 앞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개진하는 역할을 해봤어도 스터디 때는 잘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모두 다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번 꼬인다고 표현해요. 꼬여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끝나고 나갈 때 후기를 쓰거든요. 그때 너무 가혹하다 다 그런 얘기를 쓰니까 지금은 우수, 보통, 미흡 제도를 둔 거예요. 우수, 보통, 미흡 제도.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조당 한 명씩 떨어뜨렸어요. 무조건 완전 블라인드로. 그 합격자 결정 기준 같은 부분은 좀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잠시만. 그래서 6대 6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시험 보냐?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쪽이 찬성이든 이쪽이 반대든 이렇게 세 명 앉고 이렇게 세 명이 앉는데 면접위원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면접위원 면접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접을 들러리로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조와 그룹을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은 조는 인사혁신처가 나눠져요. 내가 몇 조인지는. 근데 일반적으로 조를 나눌 때 이렇게 리을자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자가 수석이면 여자부터 2차선, 남자가 수석이면 남자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계속 누는 거예요. 여기서 끊기죠? 그러면 남자 수석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조에 수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1조에 수석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6명씩 조가 배당되는데 자기 조는 아침에 7시 반에 오면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7시에 개방하니까. 그러면 자기 조를 확인하고 이름을 암기해야 됩니다. 왜 이름을 암기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 명찰이 안 보여요.
우리는 똑같이 명찰